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실시간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지난 1월 한 달 동안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2월은 더 위험합니다. 1억 원어치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불과 한 달 사이에 350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수준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건 숫자 노름이 아니라 내 지갑에 직접 꽂히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경제 지표는 오히려 괜찮은 편인데 환율만 유독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정책 한마디가 외환 시장을 통째로 흔드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망 자료를 기반으로 2월 환율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1월을) 복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월 초 1,439원대에서 출발했는데 1월 20일에는 1,478.78원까지 치솟았다가 29일에 1,429.86원 저점으로 급락했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50원이 빠진 건데요. 보통 한 달 변동폭이 10원에서 20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출렁임은 외환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출발점은 미국 고용지표였습니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달러가 급격히 강해졌고 여기에 일본 엔화까지 약세로 돌아서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이 눌렸거든요. 엔화와 원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있어서 엔화가 빠지면 원화도 같이 끌려 내려가는 구조인데 1월에 이 연동 효과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변동폭이 이례적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강하게 매기겠다는 뉴스가 나오면 달러가 확 뛰고 협상 여지가 보이면 또 빠지고 한마디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혼란이 극에 달했죠. 2월 15일 현재 환율은 1,440.70원 부근에서 1,439원에서 1,443원 사이를 오가고 있고 최근 한 달간 원화가 1.49% 정도 강세를 보인 상태인데 방심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1,440원대라는 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여기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다시 1,470원대까지 뛸 수 있는 에너지가 시장에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경제 상황을 먼저 짚어야 2월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전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건데요. 미국은 1월 고용이 52만 8천 명이나 늘었고 실업률도 4.3%로 안정적입니다. 유럽도 회복세에 들어갔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연달아 쏟아내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무역 수지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이 정도면 환율이 안정돼야 맞는 건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경제 지표와 관계없이 환율 전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2월 최대 변수인 겁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이미 25%에서 50%로 관세 인상이 발효됐고 7월에는 반도체 품목까지 추가 관세가 예고돼 있습니다. 국가별 차등 관세도 검토 중이라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역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서 중국이 관세로 타격을 받으면 수출이 줄고 수출이 줄면 달러 유입이 감소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핵심 품목인데 7월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매출이 직격탄을 맞고 그 여파가 원화 가치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MF도 올해 초 아시아 신흥국 통화의 급변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거든요. 경제 체력은 괜찮은데 트럼프 한 사람의 정책이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비정상적 구조. 이게 2025년 2월의 현실인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빼놓으면 전체 이야기가 완성이 안 됩니다. 금리와 환율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달러를 사게 되고 달러 수요가 몰리면 달러 값이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자동으로 같이 치솟는 구조인 거죠.
1월에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에서 4.5%까지 뛰었고 연준은 1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 인하 가능성을 40% 수준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한국 쪽 금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경 편성 논의가 나오면서 2월 12일 기준 국고채 3년물이 3.15%, 5년물이 3.42%를 기록했는데 정부가 돈을 더 쓰려면 국채를 찍어야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 WGBI의 2025년 말 잠정 편입이 결정됐고 2026년 본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연기금과 대형 펀드가 한국 국채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려면 원화가 필요하니까 원화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만 이건 천천히 스며드는 거라서 당장 2월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환율이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이 틀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시고 2월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B국민은행 전문가 전망을 기반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부터 보면 환율이 1,415원에서 1,445원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전망입니다. 금리가 이대로고 외환시장 수급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트럼프 연수가 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관세를 더 강하게 때리겠다고 발표하거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아예 접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해서 1,480원까지 뛸 수 있고 이게 상승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일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우리 정부의 추경 편성이 늦어져서 재정 확대 걱정이 줄어들면 환율이 1,400원 아래인 1,38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1,415원인데요.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환율이 이 밑으로 잘 안 내려가는 바닥선 같은 겁니다. 이 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2월의 갈림길입니다. 2월에 눈여겨봐야 할 일정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 여부와 연준 의장 지명 이슈가 겹칠 수 있고 특히 반도체 관세 10월 시행이 구체화되면 한국 경제에 직접 타격이 갑니다. 다음 주인 2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는 단기적으로 1,418원에서 1,439원 수준으로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환전이나 투자 타이밍을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변동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수입 물가인데 우리나라는 석유의 85%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구조거든요. 석유만이 아니라 천연가스와 밀가루 원료, 의약품 원료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과 가스비, 마트 물건값이 줄줄이 올라가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밀어 올리는 겁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뚝 떨어지면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우리 퇴직연금 수익률까지 같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반대로 환율이 오를 때 이득을 보는 쪽도 있는데 달러 예금이나 미국 주식을 보유한 분들은 원화 기준 자산이 불어나고 삼성전자 같은 수출 대기업도 같은 달러에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득은 대기업과 달러 자산 보유자에게 돌아가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가게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나라 빚도 마찬가지인데 100만 달러 기준으로 환율이 50원만 올라가면 5천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이 추가 비용이 수조 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란 게 단순히 해외 여행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살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황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아는 만큼 지키고 모르면 그만큼 잃는 영역이거든요. 환율이 1,440원대인 지금은 보유 중인 달러 자산을 서둘러 팔지 마십시오.
달러 예금이든 미국 ETF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고 해외여행도 급하지 않으시면 시기를 좀 미루시는 걸 권합니다. 환율이 1,420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수출주를 살펴볼 때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가 원화 강세 구간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니 분할 매수를 검토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나눠서 사는 게 핵심인데 환율이 정확히 어디에서 바닥을 찍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분산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환율이 50원 움직이면 금리 부담도 따라서 바뀌는데 연간으로 치면 수십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유학비나 해외 송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에 몰아서 환전하지 마시고 반드시 두세 번에 나눠서 바꾸십시오. 높을 때 한꺼번에 바꾸면 손해가 크지만 분산하면 평균 환율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네이버에 원달러 환율을 검색하시고 트럼프 관세 관련 뉴스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글을 올리면 월요일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2월 환율의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정책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 하나에 외환시장 판 전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본 전망은 1,415원에서 1,445원 사이인데 상황에 따라 1,38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1,480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1,400원 지지선과 1,415원 이동평균선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결국 2월 한 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환율의 방향을 좌우하는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정책이 흔들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큰 흐름을 잡으시면 충분하고 매주 금요일 5분만 투자해서 환율과 관세 뉴스를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내 자산을 지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2월 환율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 의견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코스피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건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환율과 금리 숫자는 전부 2월 15일 기준 데이터이고 시장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